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요. 울산에서 꿈을 펼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울산 청년 정책 포럼 김우성 상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뉴스에서 청년 인구 감소 소식이 항상 나오는데요. 현재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와 개선해야 할 사안, 그리고 또 주변 청년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뉴스를 통해서 청년 인구가 한 2050년쯤에 이르면 반토막 난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그 정도인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럼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 8,138명입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는 9만 3,111건으로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그간 청년 정책에서 많은 투자를 펼쳐왔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죠. 네, 지난 9월 17일이 청년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자, 2020년 처음으로 이 청년 기본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정부는 청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5년마다 청년 기본 계획 수립, 청년 실태 조사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비율을 청년은 포함시키도록 하고 또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청년 기본 계획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란 게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일자리 분야는 94개, 주거 분야는 24개, 교육 분야는 83개, 복지 문화 분야는 37개, 세부 과정 등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세부적으로는 청년 구직자, 재직자 지원 강화, 그다음에 청년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그리고 저소득 청년 사회 출발 자산 형성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체감할 정도로 변화가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주거난과 취업난은 여전하고 또 양극화는 심각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상태죠. 네. 청년 세대들은 일자리와 소득 측면에서도 보면은 과거 고성장 시대의 안정적 평생 직장인 개념이 사라지고 또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는 등 이 청년들의 노동 시장 구조 변화에 직면해 와 있습니다. 네, 청년 문제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해결하기가 좀 어렵단 말들이 많은데 특히 청년들 사이의 격차,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격차, 그리고 학력을 대표하는 교육의 격차, 그리고 서울과 지방 간의 격차, 또 하다못해 남녀의 격차 등 청년 안에서의 이질성이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나 처한 환경이 다른 청년들을 나이라는 범주 하나로만 묶어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을 한다면 여러 한계에 직면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청년 정책이 좀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일변도에서도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네. 기존과 같은 방법은 이미 효과가 없다고 검증이 나온 만큼 또 예산만 허비할 뿐 실제 청년들이 정책적 효과를 느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좀 다양하고 또 이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 부처에서 또 행정적 성과만을 해서는 안 되고 청년 즉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날 청년 정책과 또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취업과 결혼 또 출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취업 정책을 앞으로는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까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취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도권은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취업이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최근 전문가들이 지방대 진학 관련 정책보다는 오히려 지방 취업에 대한 정부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수도권 회귀를 막는 것도 있는 거죠. 네, 지방 취업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이 청년 결혼 정책인데
사실 저는 기존에도 그 청년들을 대상자로 특정한 결혼 정책에 관한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네.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만 그 결혼수당 등 또 주소로 소도시에 한정해서 지원된 정책은 많지만, 네. 그 대부분 청년이 제일 부담이 가고 있는 그 결혼 준비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울산 울주군에서는 결혼하고 또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정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결혼 과정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지 결혼도 하지도 않는데 오직 출산은 정책만 펼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요즘 청년들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은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네, 그 출산 직후에 대한 정책은 많지만 이후 성장하는 과정은 그 정책이 크게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 흔히 보면 그 돌봄 정책의 정책 외에는 특별한 정책이 없고요. 대신 요즘같이 다양성과 또 창의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지금의 교육 정책을 좀 바꿔나가는 것이 사교육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책만 바꿔도 출산 이후 비용 절감이 많이 될 거라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 청년에게 바라지 말고 또 청년이 스스로 미래의 행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 출연자분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청년들의 그 사랑과 행복을 응원하며 시아의 사랑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 오늘은 시아의 사랑의 인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청년 정책 포럼 김우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